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 사람이 살면서 무슨 뻘짓이라는 자산이에요? 것을 가끔씩 재고자산 해요. 무슨 아무리 자산이요? 뭐 똑똑한 사람도 재고자산. 뻘짓이라는 걸 재고자산 하고 사람이 나오면 항상 요걸 모든 꼭 판단을 다 기억을 완벽하게 하셔야 하는 돼요. 사람은 무슨 목적이요? 없거든요. 판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작업할 때 경험을 중요한 거는 해보라는 두 가지라고 이유가 그래서인 것 그랬어요. 같아요. 수량하고 뭐요? 어릴 때 빨리 맞아야 내가 그래서 나이 거기 먹었을 때 121 나이 먹으면 페이지 회복이 제일 좀 밑에 보시면 더디잖아요. 어렸을 때보다 수량 마음의 곱하기 상처도 단가는 더 뭐가 오래 되는 가고 거예요? 금액이 멘탈도 되는 더 겁니다. 그래서 박살나고 20대 때는 좀 회복이 몇개 샀느냐, 그래도 얼른 되니까 얼마짜리 샀느냐, 내가 여자한테 차여도 중요해요, 안 20대 중요해요? 때는 여자를 만날 중요하죠. 확률이 훨씬 더 파는 높잖아요. 사람도 근데 중요하고 뭐 40대 돼서 파는 헤어졌어. 사람도 중요해요. 나는 이 여자가 내 전부인데 어떻게 만나나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능하면은 그래서 20대 때 뭐 거기 하다못해 30대 초반 122 그 안에 보시면 그 나쁜 재고자산의 짓을 수량 하라 뭐 결정 이런 게 아니라 방법이라고 제가 있어요. 뭐 업소를 다녔었다 해서 뭐 업소를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뭐 나이트를 가든 헌팅을 하던 불법이 아닌 딱 그 범주 내에서는 도전을 많이 수량 해보시는 게 결정 좋지 않을까 여기에는 싶습니다. 두 그래야 가지가 나중에 있는데 해보고 시험에서는 세 자기가 가지로 깨닫는 물어봅니다. 점이 그래서 있잖아요. 나이 계속 먹어서 뻘짓 적는다 최대한 그래서 덜 할 수 계속 있게 기록. 뻘짓이라는 뻘짓은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창고 가서 확인한다 어릴 때 좀 그래서 해보고 실지 재고, 나이 먹어서 조사. 뻘짓하면 실제 가서 진짜 인생 조사를 나락갈 하는 거예요.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최대한 두 어릴 때 가지를 많이 섞었습니다. 경험을 그래서 하셨으면 하는 혼합법.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아무튼 얘기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은 회사를 감사합니다. 가시면 주로 요걸 많이 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어디에다 적는 거죠? 장부에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에다가 말 그대로 계속 적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분들은 그 나이대에 따라 그다음에 다르시긴 한데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 가는 거고 20대에서 30대 초반 혼합법은 정도 그리고 두 연애 개가 경험이 많이 맞나 틀리나 없으신 분들은 비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형이 없어요. 창고랑 그냥 장부랑 착하면 어때야 좋겠다. 된다고요? 뭐 맞아요. 키는 나보다 작으면 그거 좋겠다.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그다음에 생각하기에 바라는 게 없는데 123페이지에 오히려 저는 할 때 항상 애먹는 게 여기로 여성분들 오세요. 때문에 많이 재고자산, 먹는 것 담보수. 같아요. 남자분들 좀 나이가 좀 많아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너무 연하만 찾는다든지 자기 개발과 어떤 연봉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생각하지 못하고 나 이 정도 돈을 버니? 나 당연히 어린 친구나 내가 돈은 다 있으니까 예쁜 애만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약간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남성분들은 간모의 솔직하게 뜻이 저희한테 뭐냐면 수량 말을 거죠.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걸 그 제가 좋은 분이라는 게 국어사전에서 한번 결국에 찾아봤는데 나이가 나보다는 여러 연하였으면 가지 사건, 좋겠고 사고에 이왕이면 의해서 예뻤으면 수량이 좋겠고 하는데 부족해지는 그런 걸 여성분들이 간모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여성분들이 그래서 좀 뭐 눈이 훔쳐갈 조금 수도 높은 있고. 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직원들이 단계 위에 하나씩 있는 가져갈 수도 그런 있어요, 없어요? 이성을 원하고 있죠.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사실 결혼하기 뭐 전에 제가 결혼 말은 정보에서 안 되겠지만 갔었어요. 만약에 150만 원 우리가 돈을 오징어 내고 파는 이제 애인데 남성분들을 이제 지나가던 소개를 받기 시작했는데 고양이님이 그때 한 마리 제가 들고 그걸 이제 가셨어요. 메이크업 선생님 그럴 친한 수도 분이 있어요, 계셔가지고 막 없어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있죠. 사실 등록해서 아니면 봐요라고 우리 했더니 회사는 모래 그분이 파는 했던 말이 회사인데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네. 게 제 모래는 생각에는 바람에 아마 뭐하죠? 결혼정보회사에 날아가요. 가면 그것도 제가 그때 간모손실이거든요. 36이었으니까 그때 있는 그런 남성분들은 것들을 아마도 둘 중 통틀어서 하나일 것 같은데 첫 간모손실이라고 번째는 하는데 연애를 거의 못 해본 거기 진한 사람일 거다. 글씨로도 되어 약간의 있는데요. 모쏠 느낌이 이 있는 간모에서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두 이제 가지예요. 연애를 할 만큼 다 했는데 정상적하고 결혼할 사람을 찾을 거 비정상적. 나온 약간 이제 알 걸 다 아는 그런 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정상적일 때는 원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해야 돼요. 그 회계 처리라는 게 분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분개. 그리고 정상적은 뭐냐면은요, 뭐 정상적으로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모래 파는 회사면은 모래가 뭐 한 달에 어느 정도는 날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걸 정상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정상적은 이런 게 비정상적입니다. 뭐 말은 안 되겠지만 뭐 지진이 나서 없어진다거나 픽스페이스로 해서 제가 열심히 생각지도 못한 걸로 왜 하루 해서 만에 수량이 퇴사했는지 부족해지는 말하면서 현상이 왔는데 나타날 소리가 수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녹음이 안 됐어요. 네, 그런 아마 것들을 자동차 뭐라 그래요? 블루투스랑 연결이 비정.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소리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는 건 뭐 증발이나 회수
지금은 제가 그다음에 1시 반에 예약을 비정상적은 했는데 사고 또는 좀 도난 등에 기다리라고 의한 하셔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기다리는 부주의가 중이고.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정상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해결할 수 있는 중이고. 것들 있죠. 네. 훔쳐가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못 훔쳐가게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래 같은 경우에 바람에 날아가는 건 뭐 할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는 건데 시험에서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줍니다.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도 요 두 줄 중요해요. 그 지문에 정상적이 나오면 요게 기억나야 되고 비정상적이 나오면 영업에 참고로 내일 쪽지 시험 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1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가 흐름이라고 있는데 요게 단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단가. 술이 다 마치고 왔는데 그리고 가장 갑자기 정확한 비가 거는 쏟아져요. 개별법이에요.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단가에서 지금 집 가장 앞에 정확한 주차장에 건 무슨 도착해서 시동을 법이라고요? 끄고 다시 개별법. 얘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원래 유치원을 퇴사한 이유가 유아교육 관련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개별의 근데 뜻이 또 뭐죠? 바로 운 좋게도 같은 몇 지역의 개씩이요? 한 작은 개씩. 기업이지만 그래서 유아교육 개별법의 가장 관련 좋은 점은 회사 뭐냐면 그 교재를 가장 만드는 정확- 그런 회사의 공고가 항상 올라와서 개별 면접을 나오면은 보고 정확합니다.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몇 개씩 하기 때문에 제가 첫 출근이었는데 근데 가장 큰 면접 볼 단점은 때도 뭐냐면은요. 그런 말씀은 하셨었어요. 여기가 교재 정확한 만드는 대신 시간이 회사이긴 하지만 어때요? 오래 걸려요. 올해부터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무에서는 와서 주로 그 비싼 유치원이나 물건에만 어린이집에서 쓰지 와서 저렴한 체험을 물건에는 안 하는 씁니다. 그런 체험 시설도 같이 운영을 그거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오전에는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런 있어요.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오면은 제가 이제 선입선출법의 뜻은 그런 먼저 들어온 만들기 게 수업이나 이런 걸 먼저 진행을 나가요. 하게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냥 편의점이나 제 직업 마트나 특성상 이런 데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하시면은 알겠다고 했었어요. 진열할 때 무슨 법으로 그래서 어제 첫 진열하라 출근을 그래요? 했는데 네,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하라고 첫 출근을 합니다. 왜냐면 하자마자 그 아침에 마트나 바로 회의했는데 편의점이나 일단 이런 회의 데서 분위기가 유통기한이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회사니까 유통기한이 짧은 유치원이랑 건 다르고 대부분 어디에다 뭐 넣죠? 딱딱할 수는 앞에다 있지만 넣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긴 건 뭔가 뒤에다 직원들을 협박하는 왜냐면 느낌? 그렇게 해야 조금 남은 게 월급 빨리빨리 나갈 수 인상률 있겠죠,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갑자기 회의 시간에 저 처음 왔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딱딱한 분위기 속에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거의 쓰진 않는데 사원으로 이론상에서는 들어오게 됐다고 이제 후입선출법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건 나중에 산 건 어떻게 오전에 하는 이제 제 거죠? 자리를 먼저 알려줘서 제 하는 자리에 겁니다. 이제 짐만 두고 바로 근데 그런 회사는 있다 체험 없다. 네, 모든 건물로 이동을 회사들이 했어요. 다 거기서 옛날 거 이동을 해서 먼저 이제 아이들이 합니다. 왜냐면 이번 일반적으로 목요일부터 옛날 게 오래됐잖아요. 체험을 그래서 하러 올 오래되면 거니 여기 오래될수록 환경을 팔릴 저울로 확률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된다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무슨 오래된 냉장고 물건들 대부분 박스만한 할인해서 많이 그런 박스를 팔죠. 가지고 그래서 와서 우리가 할인 그거를 상품들 막 무슨 보면 모양을 이게 대부분 그려주고 알죠. 그걸 오리게 새 시켰어요. 거를 오리기를 할인해서 파는 시켰어요. 경우들은 바닥에 많아요, 엎드려서 적어요. 계속 적어요. 그거를 대부분 오래된 것들. 9시부터 유통기한이 12시 점심시간 많이 안 전까지 남은 계속 오렸거든요. 근데 왜 바닥에서 하니까 허리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닥에서 하지 했는데 주변에 뭐 후입선출법은 테이블도 없고 실무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아이들이 활동한 걸로 그다음에 가득 차 있어서 테이블을 쓸 수도 없었고 평균법이라고 그다음 있는데 직원들도 다 그냥 바닥에 평균법에는 쪼그려 두 가지가 앉는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에다가 계속 기록법 너무 허리 쓰면 아픈데? 이동평균법. 면접 볼 때는 오전에만 그다음에 실지, 이 재고, 체험 조사법을 쓰면 건물 총평. 그런 체험관에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참아야겠다.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오전에 이런 일 몸쓰는 이런 일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좋지 이렇게 하면서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점심시간이 좀 돼서 이따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요거를 갈 때 간단하게 이걸 이제 한번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가려고 하는데 선입선출법이 정리하지 말라고 뭔지,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후입선출법이 아주머니들이 뭔지, 계셨는데 총평균법 그 해서 아주머님들께서 간단하게 치워주실 한 거라고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 저는 점심 먹고 나서는 그런 사무적인 업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건물로 가서 오전에 하던 일을 마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저 하고 하루 종일 했어요. 진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풍선을 진짜 60개는 단 것 같아요. 그 정도 달고 무슨 뭐 이케아에서 사온 뭐 이런 거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거 다 달고 5번에 보시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유치원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유치원 행사는 커봤자 강당 정도고 요거는 주로 이제 언제만 엄청 있으면 크게 환경 구성을 해야 될 때는 이제 화재 발생 업체에서 와서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고
교실이나 유치원 교실이나 강당보다 규모가 더 크고 천장이 엄청 높고 이래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불 났을 때 쓰는 방법 중에 그래서 하나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소매 제거법입니다.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떡해요. 제가 안 하면 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계속 사다리에 올라가면 이거는 힘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꾸로 역추적하는 진짜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린 적이 우리가, 있나 요 싶을 정도 정도로 물건이 후들거리면서 남아있으면, 일을 했거든요. 이 정도 물건을 팔았으면은 아 빨리 이 정도 물건이 그래서 저는 남아있을 일을 하면서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일을 하면서 그냥 불나면 생각했어요. 어떤 내일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못 나오겠다. 여기. 남아있는 나랑 이 게 몇 업무 개 강도가 남아있는지 맞지 파악이 않고 돼요? 안 내가 돼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되죠. 유치원을 네, 퇴사한 게 그거를 아니다라는 가격으로 그런 해서 생각이 들면서 거꾸로 얼른 퇴근 찾는다 시간이 그래서 오기만을 매출 기다렸어요. 가격 환원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고 쉬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없고 한 번도 쉬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 125페이지 커피만 아침에 새도 밑에 없었고. 잠깐 그렇게 보시면은요. 5시 40분까지 일을 했어요. 제가 8시 40분에 출근했거든요. 선입선출법에 5시 저기 40분에 밑줄 쳐져 처음으로 있는데 저거 잘 다시 봐주세요. 사무실로 물량 가서 자리에 흐름과 앉아서 원가 퇴근을 흐름이 하려면은 대체적으로 업무 일치. 일지를 써야 된대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그 업무 일지에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풍선 달기 뭐 이런 거 써두고 퇴근한 다음에 이제 연락을 드려서 업무 강도가 너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연락을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이 무슨 회사를 뜻이냐면은 교훈으로 얻은 실제 거는 회사에서 무슨 아무리 법으로 유아교육 회사에서 판다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네, 선입 잘 알아보고 선출법으로 어느 판매한다. 정도 그 뜻이에요. 규모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거기 밑에 이런 체험 보시면 교실이 없는 수익과 비용 곳으로 대응이 잘 알아보시고 부적절이라고 되어 취업을 있습니다. 이게 하시길 무슨 뜻이냐면 앞에 추천드립니다. 보세요. 돈 버는 게 수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선입선출법은 도착했으니까 돈은 집에 최근 가보도록 거예요. 할게요. 네. 근데 거기 보시면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용이 이 물건의 가격이거든요. 이건 옛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물건을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건 최근의 금액으로 돈을 벌지만 여기에 나가는 비용은 언제 거예요? 옛날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뭐하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후입선출법은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불일치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무에서 후입선출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는 것도 최근 거고 이 물건도 언제 거죠? 최근 거죠. 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응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둘 다 최근 거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잉어킹TV입니다. 오늘은 눈 오는 날 잉어빵을 팔아볼 건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오늘의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그다음에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페이지.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오늘 크게 하루 중요한 오픈하도록 부분은 하겠습니다. 없어요. 원래 되게 많은 중요한 시청 파트인데 바랍니다. 저희 준비 시험에는 과정부터 좀 차근차근 중요해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론이 많이 안 나오는 시험이라. 와 장난 아니다. 120 눈이 7 이렇게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북히 쌓인 눈. 그러면 오픈 준비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제보자단의 기말 평가라고 있습니다. 기말에다 밑줄 치시고 평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기말 그러면 몇월 며칠이라고 했죠? 12월 12월 그 다음에 평가 그러면 뭐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볼 거 없고요.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대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 날 매입을 10개 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골뱅이라고 쓰면 하나당 몇 개당 금액이라고요? 한 개당 금액. 몇 개당 금액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000원이 그러면 얼마예요? 그다음에 1월 1일 날 샀어요. 그러면 많이 그다음에 1월 21일 날 팔았어요. 15개. 2,000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3만 원.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또 샀어요. 저녁에 1,400원. 그럼 얼마 지난 거예요? 18,000원. 그리고 거래가 있다라고 요거 한번 여기까지는 별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 두 개 다 모여서 있어요. 근데 이제 1월 2일부터 그러면 적립선출법은 앞에 보세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적립선출법은 지금부터 바뀌었을 얼마짜리예요? 1,200원. 요건 무슨 법이냐고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6,000원에 14,000원이니까 얼마치 남는 거예요? 20,0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입선출법. 뭐예요? 후입선출법. 후입의 뜻이 뭐죠? 나중에 이게 먼저 그러면 여기 뭐예요? 우리 몇 개 발표했어요? 15개 하는데 어디가 먼저 보여요? 네, 30. 네, 지금 21이죠. 그러면 며칠 개 먼저 보여요? 21. 이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몇 개 보여요? 여기에서 몇 개 나와요? 5개가 남는 건 똑같은데 얼마까지 얼마나 먹어요? 그러면 15,000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남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남는 가격이 달라지면 이익이 많으냐는 요번에 보실 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1월 1일 날 얼마짜리 샀죠? 1,000원짜리.
1월 11일은요 1200원짜리.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단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해서 평균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동평균법. 그러면 10개에 10개니까 몇 개예요? 20개. 만원에 12,000원이니까 얼마예요? 22,000원. 그래서 평균 내면 얼마 나와요? 1,100원. 맞죠? 20개에 1,100원이면 22,000원. 요렇게 이동해서 뭐 낸다? 평균 낸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두 번째, 20개에서 15개 팔았죠. 그럼 몇 개 남죠? 5개. 얼마짜리 남았어요? 1,100원. 그러면 얼마 되죠? 5,500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는 1,100원이죠. 얘는 얼마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또 평균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가가 다를 때마다 계속 평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평균 낸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동평균법. 그러면 5개에 10개니까 몇 개예요? 15개. 5,500원에 14,000원이니까 19,500원. 그리고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네. 시험 보실 때도 계산기 쓸 수 있고 실무에서도 계산기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면 1,300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300원. 네. 맞나? 잠시만요. 19,500원 나누기 15개. 네, 1,300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 이동평균법. 계산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시험 이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지라.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총의 뜻이 뭐냐면 전부예요. 뭐라고요? 전부. 그래서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내는 걸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몇 개 샀죠? 10개 샀어요. 또 몇 개 샀어요? 10개. 또 몇 개 샀어요? 그러면 다 합쳐서 몇 개죠? 네, 30개예요. 그 다음에 만원, 12,000원, 14,000원 더하면 얼마예요? 매입만 한다 그랬잖아요. 만원, 12,000원, 14,000원 다 더하면 36,000원 나와요. 얘를 나눠요. 그러면 1,2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200원. 요렇게 한 번에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총평균법.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내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연습을 하긴 하는데 문제 풀 때 나오면 연습하긴 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외울 것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있어요. 지금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원가는 후입이 크고, 왜냐면 최근 게 비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회사에다가 선입선출법 쓰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법을 쓰면 이익이 커져요. 그럼 이익이 증가하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슨 법 쓴다고요? 선입선출법 써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실제 사용을 하잖아요. 옛날 거 먼저 파니까.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선입선출법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 거 팔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쌌는데 지금은 어떻죠? 비싼 물건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종종 이제 수업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있어요. 근데 공부하실 때에는 본인의 경험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로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가격들이 뭐 하고 있죠? 오르고 있죠. 예. 뭐 떨어지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것보단 오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그리고 초반에는 뜻풀이랑 저기에 집중하세요. 암기에.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해는 문제 풀다 보면 아 그때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라고 했구나. 그 다음에 아 그때 요렇게 알려줬구나.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비유동 자산. 무슨 자산이요? 비유동 자산. 그래서 보시면 유동자산이 몇 년 이내라 그랬죠? 네, 1년 이내예요. 그러면 비유동 자산은요? 네, 1년 이상입니다.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그래서 유동이 아닌 거. 1년이 넘는 것들을 비유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비유동 자산은 크게 네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게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무형 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실 게 투자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요? 투자 자산. 우리 투자는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하셔야 돼요? 네, 1년 이상 하셔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투자는 길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 목적. 그래서 보시면은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거기 142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1번에 분류해 보시면은요, 유가증권의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3번에 투자 부동산, 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투자 자산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 부동산. 요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의 뜻이 뭐예요? 파는 겁니다. 가능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된다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로또 복권 가능하다지 1등이 된다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가능성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사채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몇 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단타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사서 오늘 오후에 팔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목돈 왕창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던 배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요즘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이거는 세대 불문이에요.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있지만, 부채에 대해서, 일명 대출에 대해서 요즘 분들은 거리낌이 없어요. 옛날보다. 아닌 사람이 더 많은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억 대출 받는 거 그냥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생각을 해요. 1억이라는 돈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맞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1억 그러면 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뉴스 같은 거 보시면 1억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1억보다는 커야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어때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그러면 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주변에도 보면 뭐 대출 받는 게 그냥 진짜 되게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내 돈으로 많이 했으면 요즘 추세는 인생 몇 방이에요? 한 방입니다. 그래갖고 요게 뜬대 그러면 대출 받아갖고 올인을 하는 경우들이 과거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인생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설마 잘 될 정보를 누가 나한테 주겠어요? 지 혼자 알지? 그래서 대부분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정준하 씨가 예전에 무한도전 했을 때 노홍철 씨가 정준하 씨 말 믿고 투자했다가 2억인가 3억 날렸잖아요. 정준하 씨가 누구한테 들어갔고 좋은 정보가 있대. 제가 알기로 그 무한도전 멤버 중에서 2명인가 3명이 투자를 해서 다 망했어요. 정준하 씨 포함해서. 뭐 정준하 씨도 당하긴 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항상 투자하실 때에는 잘 생각해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또 알아요? 그게 진짜 맞는 정보여갖고 대박 날지. 그래서 저 아는 분은 로또는 안 사시는데, 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또 번호 추천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알아보면 막 2등 당첨된 적도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라는 건 뭐가 좋을지 나쁠지 몰라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하고 뭐가 있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이게 영업용이면 유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영업용이면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은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용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용이나 비영업용. 이런 경우에는 무슨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형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요 두 가지만 잘 봐두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어디냐 155페이지 조금만 더 보실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나가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저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천천히도 나가보고 하나씩 설명도 다 해보고 안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보고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기억 안 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에를 빨리 치고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155페이지 보시면 무슨 자산이라고 있으세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끝나면 무형자산 볼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는데 둘 다 1년 이상이에요.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유형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유형은 형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태. 그럼 무형은 뭐가 없죠? 형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일하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둘 다 효익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자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 효익까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효익의 뜻이 뭐냐면은요, 효과 플러스 이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회사에 일정한 효과를 줘야 돼요. 뭐를 줘야 된다고요? 효과.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여름에 이거 필요하죠. 에어컨. 사무실에 만약에 에어컨이 없어. 그러면 일의 효율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의 효율이 올라가면은 회사에 좋은 효과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익이라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계장치. 우리 회사가 기계가 있어야 그 기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일정한 효과라던가 뭐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효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반에 유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